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나흘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중에는 1695선까지를 넘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의 순매도가 늘어난 것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데요. 어제 휴장했던 홍콩 증시가 2% 정도 밀린 반면에 중국과 일본 증시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한 주간 주식시장 흐름 정리해 봐야겠죠. 잠시 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 토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 흐름 짚어보고요.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주간 코스피가 60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장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6월 28일 날 나왔나요? 6월 28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하지 말자.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16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671포인트로 마감을 하고, 제가 이번 주 내도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흐름이,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분명 우리나라 시장과 기타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대표적으로 미국 지수를 좀 미국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제 추세를 좀 깨어 나가고 좀 더 하락 추세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조금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6월 28일 이후부터 어느 정도 조정폭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과 기타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가장 중심적인 차이점은 일단 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었고 그 부분이 2분기까지 이어진 부분이고요. 2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미국 고용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고용 시장까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1분기 실적이 바탕이 되고 2분기 실적까지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 주가의 공통적인 종합주가 지수겠죠. 종합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 우리나라 시장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상당히 세계가 공조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제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그냥 그 2분기 기업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한해서만 종목별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가 주봉의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제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고 있고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매수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많이 눈치 보기 장세를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번 주 금주가 이번 음봉을 한번 또 장대 음봉을 한번 만들어주는 장세가 펼쳐졌죠. 장대 음봉 하나 만들어주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일단 수급적인 상황이 좀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상황이 꼬여있는 상황이고, 저희 멘토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막상 넘기는 오버나이트 하는 종목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50% 이상을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종목별로 실적이 되는, 수급이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공략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번 주 장세도 다음 주 장세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오히려 좀 외떠도 형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좀 몸살이기 투자, 좀 눈치 보기 장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스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고요. 일단은 먼저 대응 전략부터 세워볼게요, 토트님.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교적 국내 증시가 세계 여타 증시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적이다. 이달 15일부터 중순쯤부터 이제 포스크로 시작으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압축해서 보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의 1분기 시장과 2분기 시장 어느 정도 주축이었던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IT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이어서 3분기 실적까지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분명 IT 자동차는 시장의 중심축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3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3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고 지금 2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3분기 실적을 이야기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항상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은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앞서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벌써 3분기 실적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IT는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핑크빛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2분기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3분기에 좀 쉬어갔다가 4분기 때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이게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일단 IT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너무 업종에 근데 치우치지는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는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실적이 나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개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관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업종에 산업에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그런 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옐로우칩을 찾는 것도 하나의 주식을 매매하는 재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스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수익을 거둔 종목은요, 호텔신라입니다. 예.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간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은 아니겠죠. 제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도 담겨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하이리치 안에 거상클럽 안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도 포트에 담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어간 건 아니고요. 참고로 처음에 만들어진 양봉이 있습니다. 6월 17일 날 처음 양봉 만들었을 때 종가에 좀 담았고요. 그 다음 날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현재 한 비중을 한 15% 정도 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량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어차피 추세는 살아있고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뒷받침이 앞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자 계속 보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좀 다행히도 예상 움직임들을 좀 나와주면서요. 뭐 양봉도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중 신고가를 좀 찍었습니다. 26,350원까지 찍었는데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텔 신라의 전체 비중에서 한 30% 비중만 26,2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22,650원에 잡았던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오늘 일단 30% 정도만 분할로 일단 26,250원에 매도를 하면서요. 수익률이 15.9% 정도 일단은 좀 챙겨놨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요, 물론 그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2분기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면 대형주들은 계속 지금 뭐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아니면 좀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정작 옐로우칩이라든지 이동주들의 흐름들이 정말 양호합니다. 그만큼 이제 앞서서 뭐 토트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별주들의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호텔 신라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호텔 신라로 오늘 한 15%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들고 계신 분량의 30% 정도만 팔았고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거사님. 예.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3536님께서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네. 대박 날 수 있는 팁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대박이라는 건 이 시장에서 없겠죠. 항상 그 대박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면서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투자자분들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 안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정작 하루아침에 대박을 쫓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일단은 계속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장은 투자로서 접근하셔야 되고 인내를 가지시고 의미 있는 보유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그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내하시면서 시장 안에서 일단 계속 좀 계속 좀 안정적인 종목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계속 좀 출렁이었던 계속 그 세계 시장이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밑으로 긴 꼬리를 내면서 양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아직은 그래도 안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금 세계 그 주식 시장 안에 있는 기술적 지표들이 대부분이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면 최소한 1, 2주 정도 이상의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트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들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뭐 중소형주라고 굳이 뭐 리스크가 높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아니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흑자로 전환이 됐다든지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영업적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요. 나중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 대형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중소형 개별주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사님. 예. 저는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예,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예, 늘 언제나 저희 대박 클럽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네요. 예. 거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른바고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바이오 디젤 사업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제 출연하셨던 검투사님의 강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였고요. 정답은 1번 SK케미칼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 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님,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제 포트에도 있는 종목입니다. 제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코드명은 021240이고요. 종목 기업 이름은 웅진코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웅진코웨이 하면 정수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정수기 외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 최대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1998년도부터 98년 4월 달부터 업계 최초로 렌탈 사업을 영위했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산다든지, 연수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산다든지, 비데를 산다든지, 항상 그 고가의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그 부분을 일시불로 주고 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부담을 느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98년도 동사 같은 경우에 웅진코웨이가 지금 98년부터 그 판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판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뀌니까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일시불로 사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면서 그 차분하게 그 부분들을 렌탈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지금 동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형성되는 부분들이고 소비자들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비데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쾌적하게 싸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그 금액만 내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하고 깔끔하게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동사가 지금 요 부분들 생활가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웅진코웨이가 정수기뿐만 아니라 비데, 공기청정기 쪽에서도 고른 매출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들 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생활가전 부분에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지금 비데와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서는 웅진코웨이가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청원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지금 미국 회사죠. 아메이 같은 경우에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정수기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장에도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50%, 삼성전자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LG전자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시장에도 지금 동사가 48% 정도, 지금 노비타로 요즘에 광고를 많이 때리고 있죠. 노비타가 아마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3등 주자로서 대림이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생활가전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의 그 부분을 다 과점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나 비데나 이런 부분들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이런 거 아니야? 일단 공기청정기 그냥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제품은 웅진코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만큼 우리들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1등 제품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만큼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가정 형태를 이루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동사의 캐시카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각 제품
제품군마다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굉장하네요. 좀 더 자세한 매출액 추이를 보겠습니다. 매출 부분은 어떤가요? 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 1분기에 뭐 지금 3,070억 정도의 매출을 렌탈 사업에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시불 지금 종사 같은 경우에 렌탈 사업부와 일시불 사업부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 렌탈 사업부에서는 지금 렌탈 사업부의 대부분의 매출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렌탈 사업부에서 지금 3,070억 정도를 나타내고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3,070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 1조 1,197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무난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전년 실적 대비해서도 무난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 화장품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생활가전 부분이고요. 생활가전 부분에서 렌탈 사업부와 그 일시불 사업부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렌탈 사업부에서 그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충분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웅진코웨이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이 충분히 가정 형상으로서 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시장의 화장품 시장으로 진출했고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화장품 시장을 진출했고 어느 정도 적자를 좀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 2009년도부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 2010년도부터는 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매출의 한 8% 정도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매출의 구조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생활가전 부분에서 그 매출액의 파이는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화장품 시장의 그 파이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매출액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중국 화장품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그런 부분으로서 뭐 매출액 구기가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은 뭐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이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훨씬 더 양호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예측되어집니다. 예,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 수입 창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건장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웅진코웨이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률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당률이 거의 그 순이익의 뭐 30% 가까이 육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이 뭐 훨씬 뭐 지금 안정적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05년부터 2006년, 7년, 8년, 9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유보율도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그 충분히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항상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항상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가 관리도 해주지도 않고 주가는 언제 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더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 배당을 준다라는 것 의미는 뭡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고 BCG 매트리스 본다고 하더라도 뭐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중국 화장품에 대한 매출의 구조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요. 지금 한국에 대한 그 화장품 시장도 2010년도부터 이제 진출했습니다. 거기는 약간 캐시션 마크인데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의 경기와 밀접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 여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 개인들의 소비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 부분은 개인들의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개인들의 의식주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 매출액 상당히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들로서 동사의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지금 안정적인 생활 가전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 그리고 국내 화장품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웅진 코웨이를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을 때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죠. 기간이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제가 갖고 와서 웅진 코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 있겠죠. 있을 거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3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지금 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 이 기업을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꼭 추가해 놓으시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기관 쪽에서 러브콜이 꾸준없이 들어오고 있죠. 러브콜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뭡니까? 동사에 대한 어떤 매력을 꾸준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우러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느냐?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있느냐? 오케이. 생활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력도는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사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얼마쯤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2.11% 정도 상승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지금 제가 3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10% 정도 올라줬었는데 10%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한 4만원대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서 관점으로서 접근하시도록 하시고요. 4만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도록 하시고 4만원대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41,000원대에서 4만원대부터 이렇게 분할로서 한번 3번 정도 3, 3, 4 이렇게 나눠 매수하시든지요. 그렇게 매수하시면서 동사의 성장성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 분석으로 알아보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토트님과 함께 웅진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해서 판매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노르웨이, 2번 웅진코웨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이제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토트님께서는 5종목을 갖고 계시고 모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하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수익률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정도만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AVCNC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AVCN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V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미시아라는 화장품을 지금 뭐 생산하고 그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미시아라는 부분은 좀 차트를 보시면 지금 17,800원 오늘 보합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가 라인이 17,350원입니다. 17,350원인데 제가 뭐 지금 수익률이 충분히 낮죠. 한 30% 이상의 수익률이 낮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가는 2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2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충분히 제가 지금 가격대 오히려 이 라인대를 오히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17,350원 요 라인대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도록 하십니다. 공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요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7,000원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17,350원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로스컷이 상당히 작죠.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상당히 작은 로스컷으로 한번 손실률을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고수익도 한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웅진코에라는 종목인데요. 웅진코에라는 종목은 제가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한번 짧게 아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코에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 뭐 지금 2.1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 주었었는데요. 지금 웅진코에라는 종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5%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4만원에서 41,000원 정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라인대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뭐 손절 라인은 한 39,8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해봅니다. 자, 그리고 LG패션이라는 종목도 있죠.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수익이 한 5% 정도 나고 있어요. 네, LG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2.74% 오늘 양봉 하나 좀 지켜 올려주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지금 LG 상사에서 지금 분할되어 가지고 뭐 지금 패션 사업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런 업체인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분명 지금 LG 패션이라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밀접한 경기 민감제로서의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죠. 지금 뭐 경기 호전에 따라서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29,950원, 3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나다가 좀 약간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9,000원에서 29,000원대 라인에서는 29,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편입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도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의 그 광고 부분을 어느 정도 총괄해 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TV, 라디오, 뭐 잡지, 신문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동사가 5,000원짜리 주식이 2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뭐 유동성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어떤 지금 시점부터 이제 모아나가는 매매를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하반기, 이제 하반기가 돌아섰죠. 이제 7월 달부터 하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하반기부터는 한번 피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의 그 따님분들이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언어에서 지금 전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750원, 22,200원부터 지금 구간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30%까지는 적극적인 포트 편입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종목이 남아있네요. 호텔신라요. 호텔신라가 또 있네요. 예. 네. 종목이 너무 많군요. 제가 좀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호텔신라는 지금까지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멘토클럽에는 좀 포트를 좀 빨리 편입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종목 수가 좀 많다 보니까 호텔신라는 좀 늦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늦게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상님이 조금 수익 실현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좀 더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수익률을 좀 끌고 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7,000원대까지 제가 뭐 한 28,000원대까지 생각을 하겠는데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면서 조정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27,000원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도록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도록 하시고 27,000원대 구간대가 되면 좀 분할 매도로서 28,000원대까지 분할 매도 완료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블 CNC부터 호텔신라까지 5종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종목 수가 많아서 종목을 가지고 않으려고 하다가 오늘 저희가 좀 공략을 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좀 공략을 했고 상당히 한번 발산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 제가 서울경제TV에 나와서 대박클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꼭 다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필요는 없으신데 뭐 관심 있고 현금 보유 비중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다면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 한 번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매출의 구조 자체가 섬유 사업 부분과 텍스티어 사업 부분과 뭐 필터 사업 부분 뭐 골고루 사업 부분이 마스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섬유 사업 부분에서는 뭐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매출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섬유사업 부분이 중국 시장에 의해서 조금 많이 좀 처져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근심 어리게 뭐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그 단가 싸움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력 싸움으로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그 7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섬유 부분 사업 부분도 3%씩 매년 성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번 펀더멘탈 상으로도 2분기 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필터 사업 부분도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필터 사업 부분이 웅진코웨이 쪽으로 전량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웅진코웨이로 가는 부분은 한 30%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다양한 기업들을 좀 이렇게 분할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웅진코웨이만 또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그 웅진케미칼에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동사의 매출의 구조는 70% 정도는 섬유 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필터 사업 부분은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1,205원으로 제가 종가가 형성되었고요. 오늘 상당히 거래량 2,800만 주가 되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들 물량 어제 한 100만 주 정도가 기타 법인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연출되었었고 오늘 또 2,80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들 물량이 어떤 기타 법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제가 아직 체크는 못했지만 장중에는 체크가 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200원대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편입이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0원대 아래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보셔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물대가 두꺼운 이 부분을 지금 강한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해 주었죠. 강한 거래량을 돌파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고점에 대한 방향성 한번 신고가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52주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목표를 잡는 가격은 1,500원입니다. 1,500원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베팅을 해보면 한번 단기간에 고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되어 해봅니다. 예, 토트님께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웅진케미칼이었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토트님 모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갖고 계세요? 예. 얼마에 몇 % 정도나 갖고 계십니까? 5,500원에 60% 가지고 있습니다. 5,500원에 60%면 4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좋겠는지요. 그게 그리고,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그리고 추가 매수는 또 어떠한지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 일단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토트님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드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나올지도 여쭤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토트님, 예. 항상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500원에 지금 충분하게 한 80% 정도의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포트에 지금 60%를 가지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금 뭐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동사의 매출액으로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행객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들 모드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들이라서 호텔신라 같은 그런 종목들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80% 정도의 큰 수익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너무 빨리 지금 좀 더 큰 수익을 목표가를 얼마 잡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금 제가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오늘 3%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 정도의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되었었는데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급감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310원 정도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11선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11선은 오히려 수익을 반절 챙기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11선을 타고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반절을 챙기는 부분으로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 이탈하게 되면 50% 수익 실현하시고요. 오히려 21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21선이 8,600원대 라인이죠. 21선이 8,6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8,600원대 라인에서는 만약에 8,600원대 라인이 이탈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을 찾으십시오.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요. 전량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상담 요청하실 때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902님께서 보내신 종목 보겠습니다. LG상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35,0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3년째 보유 중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LG상사 받아볼까요? 진정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네요. 지금 예. 35,000원에 지금 3년 동안 보유하셔가지고 이제 아직도 10% 정도, 한 5% 정도 손실이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 관련해서 어느 정도, GS 리테일 관련해서 32%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1분기 장부가가 한 2,09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을 한 GS 리테일에서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장부 가치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길게 두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월봉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셨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지는 모습들이 한번 쉬어갔다가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고점인 상황이 36,900원대까지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년 동안 들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 50% 정도를 들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들고 가십시오.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시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말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한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 내시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자를 받으시고 4년치 이자 한꺼번에 받으시고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이구 상구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우리 ETI가 들어와 있는데요. 9,250원에 40%를 갖고 계시고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짧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ETI는 제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급등의 시세가 한번 나타난 뒤에 한번 급락의 시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ETI 같은 경우에서는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많이 좀 깎여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다라는 것은 분명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죠. 여기에 급등의 시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양봉이 나타나주면서 시세가 한번 급등의 패턴이 나타나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뭐 7,700원 정도 7,4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7,400원 정도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7,4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짧게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시도록 하시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하시고 여기 안 되면 일단 지금 목표가는 10,8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1,8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7,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순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트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업계 최초로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해서 판매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 토트님의 강의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기업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노르웨이, 2번 웅진코웨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에는 장맛비가 강하게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작은 우산을 들고 가다가 우산살이 분지러지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자, 특히 내일 중부지방에 일부 지방에 150mm 이상의 강한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꼭 튼튼한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